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목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는 다소 주춤해졌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신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충남권은 구름 많은 가운데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 그친 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대전은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상권으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11도 보이겠는데요. 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또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 사이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충남 서해안 지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전과 세종이 4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금산이 11도, 세종과 공주는 10도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 태안과 보령 5도, 예산과 부여 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태안 10도, 부여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에서 2m로 잔잔하겠는데요. 다만 내일까지 서해 중부 먼바다와 충남 앞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충남권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민 수백 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충남 천안의 종교 공동체 이 회계마을에서 50여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285명, 이 마을 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감염된 건데요. 이 방역 당국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병권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시 광덕면의 회계마을. 119 대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확진자를 태운 구급차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어제 50여 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충남 천안 아산에서의 관련 확진자만 28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을 전체 427명 가운데 60%가 넘는 주민이 확진된 겁니다. 모두 같은 교회 교인들인데 제주와 전남 등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300명에 육박합니다. 방역당국은 N차 감염 등 지역사회 확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91.4%는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1980년대 말 교회 신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조성된 회계마을은 외부와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학조사를 마친 확진자 가운데 직장 등 외부 활동을 한 사람은 6%에 불과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에 들어간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검사를 안 받고 있나 그걸 좀 보고 있어요. 또 집단 생활을 하는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대전에서는 종합병원과 일가족 감염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중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종사자와 환자가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고 또 다른 대학병원 구내식당 조리사 집단 감염 여파로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유치원 집단 감염으로 번진 서구 일가족 감염도 유치원생 등 4명이 추가 확진됐고 유성구 교회에서도 2명이 연쇄 감염돼 관련 확진자 수가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종교마을 집단 감염 외에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으로 인한 산발 감염 등이 이어지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오리 등 가금류 농가 7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산시가 AI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가축 전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축산 차량용 거점 소독 시설 2곳과 30만 마리 이상 사육 농장 입구에 통제 초소 1곳을 운영하고 농가의 생석회와 소독 약품 등을 공급해서 자율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곡교천과 아산호, 삽교천, 철새도래지 진입도로 소독과 농가 예찰 활동에도 나섰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고가의 수중 수색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 고위 관계자가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본부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지난 2018년 2억 4천만 원을 들여 마련한 수중 수색 장비입니다. 카메라와 음파 탐지 장치를 탑재하고 수심 300m까지 내려가 인명 수색 등에 쓰입니다. 전국에 넉 대뿐인 장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건 충남이 처음입니다. 이 수색 장비는 최근 3년 동안 일선 순환 구조 현장에 24차례 투입돼 사용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종합 감사를 벌여 이 장비의 구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공개 입찰에 나선 4개 납품 업체 가운데 특정 업체의 규격서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겁니다. 충남 소방본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번 사건을 덮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청에 있는 그 감사관실에다가 이걸 좀 무마시키려는. 충남 소방본부 측은 4개 입찰업체의 시연회에서 장비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업체의 규격서를 참고해 심의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와 고위 관계자의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견적서를 받아보고 나서 그 금액을 정한 상황이거든요. 소방청은 다음 달 특별 감사에 나설 예정이며 노동조합은 충남 소방본부의 장비 구매 절차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국내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항소심 재판에 일본 종교법인인 관음사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민사 1부는 어제 속행한 공판에서 일본 관음사 측이 소송 참가 신청을 해왔으며 원고와 피고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소송에 참가하는, 즉 보조 참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송달을 통해 관음사 측에 재판 일정 등을 전달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6일로 정해졌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최근 위법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세종 벤처밸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감사 청구서에서 시행자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세종시가 사업을 승인하고 민간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로 바꾸는 등 특혜를 줬으며 예정지 수용 과정에서도 토지 수유주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감사 여부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이제 대입 전형이 본격화되는데요. 첫 문이과 통합 수능이 치러진 올해 입시 셈법도 그만큼 복잡해졌는데 대전 MBC는 수능 이후 입시 전략과 함께 지역교육 현장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과제 등을 기획 보도를 통해 진단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치러진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수험생이 늘 것으로 보여 일부 수시 전형의 실질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처음으로 문이과 구분 없이 치러진 수학 영역의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문과생들의 입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수학 영역에서 강세를 보인 일부 이과생들이 상경계열 등으로 교차 지원에 나설 수 있어 문과생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계열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고 적성을 고려하다 보면 이런 학생이 많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학교를 높여서 하는 이런 어떤 이유라든가 아니면 상경계열 쪽으로 가는 그런 쪽의 학생들이 어떤 일부는 있지만 대거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로 그렇게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연계열에서 모집 단위가 더 많고 또 정시 인원도 많이 뽑고 불확실성이 커지긴 했지만 성적 발표 이전에 질에 겁을 먹고 논술을 포기하거나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남은 전형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어디가 더 유리한지는 본인이 이제 정확한 값을 가지고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도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수능 성적 발표를 보고 상대적인 위치 또는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수능 성적은 다음 달 10일 발표되며 30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홍문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문 대통령 임기 안에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20대 대선 후보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아야 하고 국회도 혁신도시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치구 차원의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한 대전 대덕구가 새로운 그린 뉴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난 1년간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 예산제를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경제 구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더 진화한 22개 신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주민 1인당 배출량을 40%로 감축하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공용전기 사용량을 제로로 만드는 아파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장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 통장은 각종 범죄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악용되는데요. 1,000개 가까운 대포 통장을 유통해 1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대포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액만 7조 원에 달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빌라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쪽에 있던 쇼핑백에서 통장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해외 범죄 조직의 주소와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 등이 발견됩니다. 지금 본인 쓰는 컴퓨터 맞죠? 이 컴퓨터.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간 950여 개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국내의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 11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매달 평균 80만 원을 주고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390여 개의 유령 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대포 통장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조직들에게 월 평균 180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 수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이 상대적으로 쉬운 데다 이체 한도도 높고 거래 금액이 많아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 한 사람 명의로 최대 20여 개의 계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계좌를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판매된 계좌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이를 해결해 주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해 주는 등 속칭 AS까지 해주면서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구매한 범죄 조직이 대포 통장을 이용해 오간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액이 7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가 범행 우려가 높은 유령법인 340곳의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고 범행에 사용된 유령법인의 신규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천안의 시내버스 회사들이 해마다 수백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경영 상태는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 아산경실련은 천안 지역 시내버스 3개 회사가 지난해 450억 원의 시보조금을 받았지만 미처리 결손금도 260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처리 결손금은 수익보다 경비가 더 과다한 경우 발생하는데 특히 차량의 할부 구매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으며 경실련은 천안시가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실태를 분석해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쿠팡 천안 목천 물류센터에서 업무 중 숨진 파견업체 소속 30대 조리보조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년 넘게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당 업무와 방역 소독 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과 노동단체는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산재 인정에도 쿠팡과 급식업체, 파견업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회사 측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여러 차례 무산된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충남도가 사업자를 새로 공모한 결과 세 곳의 기업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는 테마파크와 숙박시설, 골프장 등의 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모두 세 곳의 기업이 사업 전체 혹은 일부에 지원했다며 서류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들여서 휴양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0여 년간 4차례나 무산됐습니다. 대전 대덕구가 개족산 기슭에 추진해온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이 구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햇빛 발전소 구축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할 경우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대덕구는 읍내동 산중골 공영주차장 800제곱미터 부지에 99kW급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신인왕에 오른 프로골퍼 송가은 선수가 고향인 홍성군을 찾아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송가은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홍성군이 지급한 장학금과 지원 덕분에 프로골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고향에서 받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국회를 찾아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허 시장은 기획재정부와 여야 예산결산위원회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옛 충남도청사를 활용한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과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등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비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호남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 서대전역 활성화와 충청권은 물론 호남권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예타 통과도 건의했습니다. 아산 지역 각급 학교와 공공시설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아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아산시 염치읍 2,729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세워지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급식 재료 저장과 유통시설, 공공조리장, 교육장 등을 갖춰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서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서림종합건설이 지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곡 일반산단은 지곡면 무장리 일대에 오는 2025년까지 1,500억여 원을 투입해 12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자동차 관련 기업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세종시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이륜차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세종시는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아름동과 보람동 등 동심지를 중심으로 이륜차의 인도주행이나 신호위반, 번호판 미부착과 불법 튜닝 등을 단속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